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성 호르몬 주사 맞으면 인생이 바뀐다, 피곤함이 사라지고 성욕이 돌아오고 근력까지 살아난다. 그런데 동시에 잘못 맞으면 오히려 건강 망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주사의 진짜 효과, 그리고 중년 남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과 기준을 Q&A 방식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나는 맞아야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가 쉬어지는 동신TV 동신비뇨기과 원장 양승환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만 모아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분들은 확실하게 효과가 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생리를 시작하면서부터 호르몬의 변화에 되게 익숙한데 남자들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남성 호르몬이 이제 사춘기에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일생 주기에 있어서 갱년기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처하는 것들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사춘기에 이 떨어지는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나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 대충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냥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항상 가장 생산적인 나이는 30대에서 뭐 50대 사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과중하게 될 때 특히 이제 남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스트레스나 주변 상황에 기인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그 악순환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병원을 찾아와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일상의 생활에 악순환이 되는 걸 그때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치가 낮은 분들한테는 이 주사를 투여 시에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상인 분들도 가끔 무드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항상 피검사나 의사의 모니터링 하에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주의할 점입니다. 주사를 맞아서 그렇게 힘이 난다는 거는 첫 번째는 위약 효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왜 우리가 스태미나 식품 먹으면 좀 좋아지는 느낌이 생기듯이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때 당시에 호르몬 수치가 낮았다면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은 그 주변 그냥 스트레스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회복력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막 스태미나 식품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젊기 때문에 회복력이 좋아서 그거를 굳이 주사를 맞지 않아도 그게 다시 돌아오는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뭐 40대나 50대 이제 뭐 자녀분들도 다 출산하고 이미 그런 상황에서 일도 뭐 그렇게 스트레스도 없는 상황인데 우울감과 동시에 이제 기력이 떨어진 게 계속 지속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젊은 분들은 특히 이런 호르몬 주사 맞을 때 좀 주의할 점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주사를 맞을 때 일시적으로 무정자증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 주사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출산이나 이런 다른 게 이제 다 끝나고 자신만의 건강만 챙길 수 있는 상황이면 50대 이후 뭐 그 정도면은 이제 모니터링 하에 맞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미혼이고 앞으로 뭐 결혼과 출산이 예정인 분들은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이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이건 개인차가 좀 있는 편이라서 실제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검사하는 기준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있지는 않지만, 특히 남성분들은 호르몬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진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피곤함,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의 무기력감, 성욕 감소, 그리고 이제 의욕이 감소하죠. 뭔가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무드, 우울감이 계속 좀 지속된다. 이게 우울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테스토스테론을 비뇨기과에서 좀 중요시 여기는 게 남성 호르몬
호르몬이 떨어져서 우울감이 지속되면 그게 향후 남성의 자살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성의 우울감에 의한 자살은 아무도 잘 모르다 갑자기 훅 생기는 일들이라서 50대 이상이면은 언제든 이런 느낌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100%는 아니지만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 호르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맞았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는 결핍이 돼 있는 경우에 이 주사를 맞으면 발기력의 효과가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100%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기는 단순히 호르몬이 부족해서 발기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혈관 문제나 뭐 신경 문제나 이런 뭐 당시에 그냥 심리적 상태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같이 종합적으로 관련해야 되지만 일단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기력이 저하되면 다른 발기부전제나 이런 것도 효과가 좀 덜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는 호르몬 투여를 하면서 발기력에 대한 그 적극적인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확실하게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운동선수한테는 완전한 금기 주사죠.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합성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라서 특히 이제 이렇게 남성 갱년기가 와서 호르몬 결핍이 있는 경우 이 주사를 맞을 시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 근력이 확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운동을 꼭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 느낌을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사춘기 때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춘기 때 약간 이제 약간 충동적인 것도 있고 액션을 좀 일으키게 하는 것도 있고 그때 근력도 엄청 늘어나긴 하죠. 그리고 뼈 성장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연상을 시키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 사춘기랑 또 연상하면 또 쉬운데 보통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 보통 젊은 분들은 제가 아까 주사를 이렇게 추천은 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장년 이후에 만약에 갱년인 경우에 이 주사를 맞게 된다면 의사가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전립선 수치입니다. 왜냐면 이게 전립선 비대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지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립선 암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암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A 수치라고 해서 혈액 검사에서 PSA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맞는 경우에는 피가 좀 끈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마토크릿이라고 해서 혈색소 수치와 헤마토크릿 그 수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너무 올라가거나 PSA 수치가 올라가는지 그 모니터링을 꼭 주기적으로 하면서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그 외에는 약간의 가슴 통증이나 또 이제 뭐 여드름이 좀 난다거나 약간 탈모 쪽에서도 조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정력이 강한 분들이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이 반응하는 곳이 이제 특히 이제 이쪽 M자형이라는 분들이 이쪽에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탈모약이라고 하는 건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이거든요. 탈모가 걱정되는 분들은 너무 걱정돼서 그러면 이 주사를 좀 맞지 않으시는 게 낫죠. 아닙니다. 주사를 맞으면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 피 검사를 하면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수치를 보면서 이 남성 호르몬 수치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실은 더 맞을 필요는 그 상황에서는 맞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주기로 한 번 맞는 주사를 저희 병원에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2번이나 4번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정상 수치로 올라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 이 주사를 맞으면 남성 호르몬이 체내에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맞네 하면서 정자 형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사를 끊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 주사로 인한 거라서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출산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출산이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소견에서 헤마토크릿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탈모약에 대해서 저는 보통 그런 질문을 받는 젊은 분들에게는 동물 실험에서는 탈모약이 뭐 나중에 출산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임상 실험에서 사람을 주제로 된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출산 준비할 때는 저는 끊으라고 합니다. 네, 출산 준비할 때는 좀 끊고 그리고 출산 이후에 다시 이제 복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탈모약도 부작용이 이제 너무 심한 발기력 저하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슴이 조금 너무 좀 커진다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끊으셔야죠. 그 이후에는 유지하는 걸로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냐면 보통 이제 트랜스젠더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성화를 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이제 게이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계속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점점 이제 몸이 여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젠더인 분들은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자처럼 그런 효과를 다이렉트 겐더보다 남성화를 위한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운동선수도 맞으면 근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렉트한 거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성도 물론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에 관해서는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운동선수들에게는 완전하게 이제 뭐 도핑 테스트처럼 금기인 약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주사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하지만 아무나 맞는 건 아니다. 반드시 증상, 검사 결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관리가 핵심이다. 혹시 지금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내 증상도 해당되나요?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Q&A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연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방법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질환이나 의학적 정보가 있으실 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쉬가 쉬어지는 통신TV 통신비뇨기과 원장 양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